네, 전국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과 김만흠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참 어렵게 세월호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돼서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좀 지금 생산성이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보니까 근데 별로 말이죠. 이제 TV 시청자들도 그렇고 이를테면 국민들이 또 특히 아마 유족들은 더 실망스러워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뭐 이 실체적 진실을 이제 물론 그분들은 이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 자리를 뭐 걸핏하면 자리를 비운다든지 또 심지어 뭐 유족들하고도 유족들이 이제 너무 성의 없이 한다고 해서 이제 어필하면 그거 또 유족들 상대로 또 싸움까지 말싸움까지 하고 말이죠. 네. 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또 이제 왜 했던 말을 거듭하고 이런 건 뭐냐면 아마 보좌관들이 이제 저 질문 그 요지를 만들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앞에 사람이 이미 했지만 내가 써온 거 이것도 안 하면 손해 볼 테니까 또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같은 거 가지고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아마 유족분들께서 봐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 국민들이 봐도 이 세월호 참사라는 그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요식 절차로 사는 것인지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요식 절차라는 혹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 되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금 형사적인 지금 수사하는 문제하고 네. 나머지는 행정부 내부에서 감사원이 하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중심이 돼가 이걸 파헤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국회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정보 속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개 새로운 것들은 찾았죠. 그 공기 주입 문제, 허구성이라든가 네. 또 그동안에 이미 보도 나왔던 이상으로 정부의 초동 대처가 전혀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 보고 관계에서 다음 주에 논란이 또 되겠습니다만은 보고 주고받는 가운데서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의 문제점도 했는데 저는 이틀 정도를 봤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한 사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예. 그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은 본인이 그 교사 출신이어서 그런가 네. 교육 문제에 상당히 기초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정을 파헤치면서 좀 뭔가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주는 데 기여있는 여러 분 있었지만 한 분 말씀드리자면 정진우 의원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 김광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발언이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당 특위위원들은 뭐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 일정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문제의 발언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네. 이 발언입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해경한테 그 전화 통화에서요. VIP도 그건데요. 지금 그 말을 보고서 김광진 의원이 확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여당 쪽에서는요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야당 쪽에서는 이게 국정조사를 중단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이런 입장인데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특히 이 국회가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국정감사를 할 때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 자체로서 또 그 속에서 이를테면 진상을 어떻게 규명해 본다든 그런 기법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말이죠.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상인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파악해야 될 텐데 김광진 의원이 보니까 좀 정치 공세적인 그런 이제 자세. 근데 그런 의욕만 너무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뭐냐면 평소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하던 그 국정조사라든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하던 국정감사라든지 그때 그 기분을 그걸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정말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저렇게 공격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게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데 무슨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격 본능이라나? 공세 본능. 이런 것은 좀 이때는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 새누리당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꼬투리 잡았다고 해서 말이죠. 사실은 사과를 했고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진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 새누리당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다음부터 또 이 조사를 진행해 나가야지. 그걸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든지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그쪽에 책임이 있다든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요.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여당이 뭔가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방법상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다면 진지하게 그 유감을 표명하고 당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김광진 의원도 충분히 그럼 더 진지하게 사과를 한번 하고 이걸로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걸 예. 꼬투리에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예. 온당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김광진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것을 너무 정치적인 조금 공격 의도가 포함된 가운데 그렇게 좀 과했다고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런 지적까지 했죠.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하라. 네. 물론 또 당 내부에서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그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지금 그게 큰 문제냐라고 반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김광진 의원이 좀 과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 이상으로 사과한 이상으로 지금 또 무슨 뭐 보이콧 한다느니 다음 주부터 어떤다는 이것은 저는 그 새누리당이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그냥 김광진 의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도 이완용 의원 또 조원진 간사까지 포함해서 임하는 자세 등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가 공히 그동안에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가야 된다. 야당은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의 기회로 삼으면 삼을수록 오히려 진실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떠나서 했을 때 정말 국민의 마음속 들어가서 같이 진상규명하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 거의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뭐만 나오기만 하면은 방탄 역할 대신해주는 역할이 여당이었었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했던 말이 자기가 됐을 때는 이제 여당에서 스스로 정부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줄 때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반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기관 보고가 2주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 주 끝나고 다음 주 이제 있는데 다음 주는 더 중요한 수 있는 청와대도 있고 언론사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조금 첫 주째 후반에 갈수록 조금 뭔가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 이게 혹시 공격이 청와대까지 향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방어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초에 약속했던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말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겠다 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김광진 의원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무슨 뭐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여당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이게 뭐 그게 결국은 청와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문제만 키우거든. 그 오히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함으로써 청와대에도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자꾸 질질 끌거나 덮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이 점을 새누리당도 충분히 명념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픽으로는 그 다음 주 인사청문회 일정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제일 쟁점이 될 만한 청문회는 지금으로서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명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원장님 먼저. 그냥 오히려 쟁점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우리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인데 저는 김명수 후보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청와대에서 국회에 청문회 요청안 어떤 취지로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했나를 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신망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학문적으로 뭘 업적을 낸 게 있느냐. 정년퇴직까지 하신 분이 단독으로 저서한 건도 없습니다. 논문은 수십 개가 있지만 거의 전부가 다 제자 논문 같이 썼거나 아니면 갖다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학문적으로 성과를 내신 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 분이냐. 저는 못 들어온 분입니다.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굳이
활동했던 것 보자면 교학사,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정파적인 활동을 했던 하나 좀 드러난 부분 있지 사회적인 신망을 활동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재청을 했던 두 가지 요건 자체가 없던 겁니다. 학문적인 성취를 했던 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망을 터들어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할 분도 아닌데 다른 문제가 엄청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분을 왜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전혀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제 다른 분들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뭐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 가지고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뭐 다른 뭐 최양희 장관 후보자든 아니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네. 예. 고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명수 저 후보자는 앞으로 저 교육 그다음에 비경제 분야의 그 부총리를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개정이 이제 될 경우에. 예, 대단히 상징성이 큰 그 자리거든요. 부총리라는 자리가. 근데 거기에 저분이 적합한가? 근데 뭐 지금까지는 보도만 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동안에 이 학계에서 그 학습으로 지적받았던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말이지 노예 부리듯이 한다든지 그 제자들이 논문을 자기 것으로 한다든지 제일 저자로 당당히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지적하시지만 만약에 연구 성과가 그 정도라면 저런 분이 그 학계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지금까지 보도됐던 그 내용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분한테 확실히 밝혀내야 될 거예요. 밝혀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분은요 이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또 부총리 이전에 교수로서도 그 자격이 우리가 없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보도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로 인사청문회가 그 진실을 밝혀내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도 아니 인사 하다 보면 잘못 그러니까 충분한 뭡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기용할 수도 발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을 사퇴시키는 거예요. 그래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이건 뭐 그게 당당한 거지. 자꾸 내가 지명했고 내가 발탁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 걸리면 끝까지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고집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나쁘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네. 다만 야당에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희생시키고 낙마시키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외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도 중요하거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 측도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지금 그 야당도 충분히 지금쯤 잘못하면 꼬투리 잡는다는 역풍이 불 거라는 걸 충분히 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요, 되게 지금 인사청문회 가서 검증하고 밝혀야 되지 않냐고 당연히 맞는 건데 인사청문회 가서 모두 새롭게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 이전에 대통령의 판단 아니면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최종 단계로서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의혹을 안고 그대로 가서 인사청문회 판단하라.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언론과 또 다른 국민 여론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되게 그동안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신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기초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갈 것인데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분을 갑자기 나오니까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이런저런 검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면은 일종의 사전 검증 단계로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가 최종 예. 단계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인사청문 요청서가 갔으니까 네. 거기서 충분히 이런 이미 의혹들을 넘어갔죠. 가려주라 이런 말이죠. 네, 그 인사청문회가 사실 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그 국정 그 운영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좀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래픽부터 좀 보시면요. 이게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그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주 대비 2%가 떨어져서 40%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예요.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8%. 지난주와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다음 그래픽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그동안 좀 부정적인 평가가 앞서오다가 어제 조사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섰습니다. 이거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에 이 국정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됐다, 영향을 줬다, 반등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그 앞으로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해석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라서 2주 동안 계속해서 부정이 높았었는데 지금 예. 하루치 조사에서는 지금 나온 것에 따르면 4일치 조사는 지금 긍정이 조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데요. 역시 이것은 대외관계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대국의 경우에는 대외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쪽이든 간에 대외관계가 쟁점이 되면은 지도자에게는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성과를 거두면 거둔 대로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위기의식에 따른 국민의 뭔가 지지 단합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외교적인 변수는 100에 한 가지 정도나 뭐가 크게 문제 실책이 없는 한 중요한 호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떠나서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이걸 따라서 대외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되게 이제 외교 성과로서 커버는 이런 것이 됐었는데 네. 그런 관성의 힘이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게 만약에 또 인사 참사 같은 게 반복되고 다음 주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또 역시 총리급뿐만이 아니라 장관급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오히려 국내 변수가 외교적인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하고 또 추가적인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쟁점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것이 변수가 될 겁니다. 예, 네. 대표님. 예, 지금 저도 그 김 박사님 말씀에 이제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적인 성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서 또 각별한 우리 우위를 표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펑리 위안 여사 와가지고 좀 뭐 보니까 아주 뭐 패션쇼 아주 아까 보고 좋아하시던데? 아주 그렇게 잘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것은 대신에 이제 임팩트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단기적인 임팩트는 굉장히 큰데 시간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정치적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지속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지속적인 것에서 계속 이제 만약에 정부가 얻어맞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이제 타격이 되거든요. 상처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다음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별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지금 국면 아니냐 뭐 이런 네.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펑리 위안 여사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가운데 오늘 전국 전망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